약간 이런 거는 어차피 의미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아주 싸게 사는 이유가 그런 예상을 이제 본인이 아무런 숫자나 감으로 대충 범위로 해야 되지만 본인이 틀려도 괜찮을 만큼 여지를 준다라는 거고 내가 맞으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게 되는 방식인 거죠. 그 계속 성장을 할 수 있을까의 기본적인 건 고객이 2배로 될 수 있을까? 혹은 그냥 가격이 2배로 오를 수 있을까? 막 등등의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인지하기가 쉬운 생각이에요. 예를 들면 페이스북에 투자를 한다고 합시다. 지금 뭐 MAU가 10억 명이에요. 20억 명 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했을 때 어쨌든 이게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본인 생각을 하는 게 가능은 하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성장성이 있는가 없는가를 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주식에 소질이 없다는 걸 인지하면 미련 없이 미국 인덱스로 갈아타는 게 현명한 방법인가? 네,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미국 인덱스랑 미국 인덱스가 투자하면서 경쟁한다는 생각을 갖는 것도 재밌는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투자를 시작했을 때는 제가 경쟁하고 싶은 펀드 매니저한테 100만 원을 맡겨놓고 내가 얘를 이겨야지? 약간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뭔가 그런 느낌 같은 것들이죠. 그럼 좋아요. 걔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나한테 걔가 맨날 보내주거든요. 나는 경쟁자를 이겨야 되는데 경쟁자는 자기 정보를 나에게 주는 방식 되는 거죠. 물론 걔가 나랑 걔랑 경쟁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저거는 애초에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에 소질이 있어도 저게 맞을 수도 있어. 왜냐면 여전히 그러니까 약간 상대 경쟁인데 그러니까 아까 시간 면에서 이제 본업을 더 열심히 하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약간 그러니까 여전히 주식이 돈을 많이 벌기도 하지만 어쨌든 좀 재밌어야 되는데 근데 돈을 벌면 재밌어요. 근데 돈을 버는데도 재미가 없다면 사실 어차피 인생 목적이 돈을 제일 많이 버는 게 목적이 아니니까 그냥 일을 더 열심히 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주식 수익률이 내가 생각하기엔 내가 하면 잘하니까 뭐 20% 나올 것 같은데 인덱스를 넣어놓으면 10% 나올 것 같으면 그냥 인덱스로 10%만 벌고 나는 내일에 더 집중하면서 행복하게 살래라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라는 정말로 잘 못하는 기업을 공부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일까? A라는 징후가 성공의 징후라고 판단해버리면 A라는 징후가 실패의 징후가 안 된다는 방법이 있을까? 같은 시간을 투자한다면 잘하는 기업에 대해 조사해야 된다고 할까? 그리고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상이 틀렸을 때 이 나의 투자 실패에 대해서만 조사를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인가? 이거는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인데 굳이 얘기하면 저는 사람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성공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냥 좋은 생각을 가지고 오랫동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많은 기업은 잘 될 거라고 생각해요. 뭔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판단할 때 그러니까 잘하는 기업들이 공통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저 잘 못하는 기업을 공부하는 거는 그러니까 초반에는 당연히 의미가 있고
잘하는 기업을 공부할 때 잘못하는 기업을 공부를 안 하는 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쟁사 분석 같은 것들을 하니까에 대한 얘기고 예를 들면 저는 다음이라는 기업을 정말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네이버를 만약에 공부를 한다고 하면 다음을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어차피 잘하는 기업을 공부한다는 게 잘못하는 기업의 공부를 포함해서 하는 거긴 하고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개의 차이점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겠죠. 왜 어떤 기업은 잘하고 어떤 기업은 잘 안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제 투자 리뷰도 하지만 시장 리뷰도 해요. 그러니까 올해 어떤 기업이 제일 많이 올랐나 약간 이런 것도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내 투자에 대한 리뷰만 보는 거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뭐 찰리 먼거는 엄청 맨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투자해서 돈을 잃은 게 실수나 실패가 아니거든요. 찰리 먼거가 얘기할 때는 자기가 투자했으면 돈을 벌었을 기업을 투자를 못하는 게 실패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하는 액션 자체에서 돈을 잃을 수는 있어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내가 꼭 100% 맞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100%로 만들어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워렌 버핏은 계속 야구의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치기 좋은 볼이 들어왔어요. 근데 쳤어. 근데 파울이나 스트라이크 아웃이야.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돌아갔을 때 그러니까 스트라이크인지 아웃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그 공이 왔을 때 다시 그 공이 온다면 그 공으로 생긴 공이 온다면 나는 휘둘러야 되냐 말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휘둘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여전히 이제 찰리 먼거가 문제라고 얘기하는 건 내가 치고 싶은 공이 왔는데 내가 한눈 팔고 있어서 그 공이 온 걸 모르고 못 치는 경우들에 대한 얘기지 내가 칠 공이 왔는데 쳐서 아웃됐다고 그 행동이 잘못됐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 다음 액션이 내가 칠 것인가 말 것인가인데 칠 것이 다기 때문에예요. 근데 오히려 그러니까 칠 것이었는데 안 친 게 문제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년 지나면 리뷰를 하면서 놓쳤나? 약간 이거를 하고 있어요. 캐시 플로우를 예측할 때는 이렇게만 적어주셔가지고 뭐 추가로 하고 싶으신 말이 있으시면 지금 등장하셔서 아니면 넘어갈 겁니다. 네, 예측은 잘해요. 뭐 좀 더 얘기를 하면 저는 그냥 사람들이 워렌 버핏이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엄청 알고 싶어 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버핏은 엄청 알려주고 싶어 하는 캐릭터는 전혀 아니에요. 약간 자기의 노하우를 알려주고 싶어 하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물어보면 대답은 하니까 여러 가지를 대답을 하는데 그래서 저게 이제 DCF라고 하는 결국 디스카운티드 캐시플로우 방법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가 되게 이제 중요한 문제인데 버핏이 쓴다고도 했다가 안 쓴다고도 했다가 막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버핏이 네. 근데 저는 그 말이 버핏이 거짓말을 하는 건 아니고 정말 쓰기도 하고 안 쓰기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 DCF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대한 이슈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신라면에 그러니까 농심에 투자를 한다고 해요. 그러면 이제 그냥 미래 예측이 좀 더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뭐 다른 라면이 나와서 지금 점유율이 깎고 있지만 여전히 신라면의 충성도나 이런 것들을 생각했을 때 이 계속 지속이 될 거야.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올해 1,000억을 벌었으면 내년에 1,000억 벌고 내후년에 1,000억 벌고 그냥 계속 1,000억은 벌 것 같은데 그럼 이 1,000억을 매년 1,000억을 버는 회사를 나는 얼마의 가치를 평가를 해줘야 되나 라고 했을 때 1조면 당연히 그냥 너무 싼 것 같고 매년 계속 1,000억을 벌 거니까 약간 이런 것들로 생각을 하는 게 이 생각이 논리 구조는 DCF라는 거죠. 근데 제가 지금 2,000억은 지금 현재 가치로서 900억이고 막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이 사람들이 기법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DCF인데 그거를 한 거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걸로 워렌 버핏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해요. 이거의 가장 큰 차이는 결국 러프하게 하냐 아니면 정확하게 하냐에 대한 문제인데 정말 이해하기 어렵지만 러프하게 하는 게 정확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는 거고 근데 이게 또 이 러프하게 하는 거를 막 대충 한다라고 한국말로 번역을 했을 때 사람들이 어차피 이게 별로 안 중요하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고 내 예상이 틀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틀리는 거를 한다는 게 오히려 내가 향후에 틀릴 거라는 걸 고려하면 더 정확하게 하는 거에 가까운 거예요. 더 정확하게 하는 게 덜 정확하게 하는 거고 러프하게 하는 게 정확하게 하는 거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거 제가 질문했는데 질문이 잘렸는데 그 캐시플로우를 예측할 때 제가 잘린 건데 그러니까 어느 단계까지 몇 번째까지 캐시플로우를 예측해야 되는지가 몇 년도? 네. 그러니까 그 다음 뭐 분기 그 다음 분기만 예측하면 되는 건 뭐 결국에 투자를 언제까지 할 건가에 따라 달려 있는 거겠지만 예를 들면 제가 한샘을 쓸 때 한샘이 내년에도 이 정도는 벌 것 같긴 했는데 그래서 그러면 내년까지만 예측하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그 후년도 그 후에도 계속 어떻게 될 건지 예측해야 되는 건가가 궁금했어요. 왜냐면 그때 그 캐시플로우 막 100 나온 거랑 105번 나온 거랑 이게 사실상 완전히 같은 문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실제로 그러니까 가치 평가를 할 때 어느 정도 선까지 생각을 해야 되나? 저는 제일 좋은 건 10년 정도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얘기가 길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5년 후의 가치를 예상을 해야 되는 거고, 근데 이 5년 후의 가치를 그때 제가 계속 보여드리는 것처럼 그 향후 5년으로 평가를 하니까 10년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죠? 근데 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니까 저는 더 줄이면 5 플러스 5가 아니라 3 플러스 3이면 충분한 것 같기도 해서 3년을 예측을 하는 그 다음엔 기본적으로 3년을 예측하는 게 그러니까 3 플러스 3에서 다시 3으로 줄여서 3년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돈이 작으면 거래가 쉬워요. 그래서 이 기간이 돈이 많아짐에 따라서 점점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돈이 작으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지금 2016년이에요. 2017년은 2016년보다 훨씬 더 이익이 많이 증가할 거예요. 근데 2018년도는 엄청 떨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 기업을 살까 말까라는 고민을 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내년에 좋을 거니까 오를 거고 그걸 먹고 빨리 튀자 막 약간 이런 생각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얘기인데 그거는 오히려 사실 이제 데이터를 돌려봐서 퍼센트가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돌려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저는 주로 투자를 안 하는 편인데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친구들을 많이 보긴 봤어요. 이제 어차피 도망가야 된다는 건 다 알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오히려 그냥 계속
그러니까 답을 얘기하냐면 본인이 정말 예상 가능한 능력만큼 예상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근데 그 능력을 길러서 그 기간에 점점 늘려나가야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간으로만 얘기를 하면 3년이라고 얘기를 할 건데, 보통은 내년으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냥 모르니까요. 그게 그냥 그러니까 등산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 여지가 내가 어느 멀리까지 볼 수 있을 것인가가, 그냥 지금 예를 들면 63빌딩에 올라가서 보셔야 돼요 막 약간 이렇게 하는데, 63빌딩에 못 올라가는데, 지금 저는 여기 11층 아파트에 살잖아요. 63빌딩에서 못 사는데, 그러면 11층에서 봐야지 막. 그러니까 약간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11층에서 보고 있다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투자자에게 좋은 기업이 다른 기업 이해관계자에게도 좋은 기업일까? 아니라고 답을 하는 게 일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드물게는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 직원들이 일을 한 만큼 돈을 못 받아요. 그러면 그게 직원들한테 좋은 기업일까요? 했을 때 투자자들은 그럼 당기순이익이 많이 날 거예요. 그럼 여전히 여러분들이